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존재를 최면, 꿈, 전반적인 실수 행위, 신경증적 증상과 행동, 그리고 비합리적인 행동 등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다. 그 중에서도 실수 행위를 통해 무의식을 증명하는 것이 참 흥미롭다. 남편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고 한 교수의 은퇴식에서 후배 교수가 실수로 그동안의 교수님의 연구 성과에 트림을 하자고 제안하고, 독일어의 트림과 축배는 발음이 유사하다. 회의의 시작을 알려야 할 사회자가 이제 회의를 마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프로이트는 그의 책에서 다양한 실수 행위를 보여준다. 그는 이런 실수 행위 속에는 무의식적 의미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전에 만년필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브랜드의 만년필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꺼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년필을 준 사람을 평소에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책꽂이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만년필을 준 사람이 왜 만년필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항의조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미안한 마음에 잘 놔두었어요. 곧 사용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책꽂이를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런데 나는 만년필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그 만년필이 내 눈앞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건 만년필을 준 이가 직장을 옮겨 해외로 이주한 날이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느끼지 않으려 부단히 애썼던 나는 그가 선물한 만년필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내 불편한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이다. 아내의 숟가락을 자신의 숟가락으로 착각해 계속 사용하던 내담자가 있었다. 그는 아내로부터 자신의 숟가락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들었다. 모양이 너무나 달라 헷갈리기란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내담자는 계속 아내의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곤 했다. 그는 숟가락에 대한 연상을 통해 아내의 숟가락이 자신의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숟가락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아내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바쁜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우회적으로 아내에게 불만과 짜증을 표현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는 나빠지고 있었다. 아내의 숟가락을 실수로 사용하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애정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아내를 향한 불만의 무의식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실수에 숨겨진 의미를 찾게 된 내담자는 점차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자신의 무의식적 기대와 요구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실수를 통해 마음에 숨겨진 영역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숨겨진 마음의 기대와 요구가 실현되기도 한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도입한 이후 정신분석은 다양한 변천을 겪었다. 그러나 무의식이 존재하고 그것이 인간의 말과 행동, 사고와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정신분석의 기본 전제로 남아있다.